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교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3교시에서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인류 문명이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더불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 과학, 앞에서 제가 데이터 과학자라는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 교시에서는 데이터 과학자를 배출하는 학문이 데이터 과학이죠.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정말 최근에 만들어진 학문이고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금 각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과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에도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는 게 2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중요한 학문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그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은 기존의 그 여러 학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 있죠. 수학, 통계학, 또 데이터 분석학, 데이터 애널리틱스, 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비즈니스 지능학 또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 학문, 또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 그러니까 융합적인 그런 학문이에요. 또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과 컴퓨터 과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로부터 시작된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 과학에서 얻어지는 그런 큰 기술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에요. AI.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미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을 보면 데이터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해서 그 빅데이터를 만들죠.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데이터 관리는 주로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다루죠.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같은 걸 이제 데이터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머신 러닝은 기계 학습이라고 불러가지고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휴먼 인터랙션을 이제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인간이 이제 여기 물론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이 빅데이터에서는 이제 그 익스플로너리 데이터 애널리시스에서 이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나 스타티스티컬 인퍼런스 통계적 추론이나 또는 데이터 마이닝이 통계학에서 쓰는 기법입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 그런 것들이 작동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인공지능은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알파고 이런 것처럼 어떤 그 기계가 이제 그 사람처럼 바둑을 두는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에서 하고 최근에 그 여러분 뭐 챗 GPT라고 하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죠. 챗 GPT. 그래서 챗라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뜻이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그래가지고 생성형 사전 학습 변환기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소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은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인데 참 좋아요. 저도 몇 번 이용해 보니까 참 놀랄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이렇게 한번 챗 GPT에다 쳐보면 아주 재미난 거 답을 많이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양주동에 산다고 합시다. 그럼 서울의 양주동에서 내가 어떤 맛집을 가고 싶은데 어떤 집을 가면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기서 대답을 해준다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러면 챗 GPT가 소위 양주동 근처의 맛집에 관한 그 빅데이터를 쫙 자기가 조사를 해요. 조사해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서 또 뭐 5스타를 받은 것들 또 가장 많이 이제 두각되는 어떤 걸 또 추려가지고 챗 GPT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 GPT는 이제 빅데이터도 활용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서치해가지고 정보를 탁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소위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데이터 과학이다.
데이터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이 데이터 과학의 그 발전에 대해서 여기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데이터 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ABCD라고 말합니다. 알고리즘, 빅데이터, 컴퓨팅, 그리고 도메인 날리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을 짜는 걸 말하고, 빅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죠. 컴퓨팅은 어떤 전산 기술 같은 거. 도메인 날리지라는 것은 전문 지식의 영역, 전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경영학이나 산업공학이나 보건학에서 다루는 세상의 어떤 전문 지식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ABCD가 합쳐져 가지고 데이터 과학을 연구한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데이터 과학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학문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요. 학문으로 볼 때는 20세기에 지난 세기에서 초기에 발달한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게 20세기 초기 학문인데요. 그것이 상당히 20세기에서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이제 후반에 오면서 중요한 학문으로 부각된 것이 컴퓨터 공학이에요. 컴퓨터 공학이 사실은 뭐 인터넷 기술 이런 걸 다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21세기가 시작된 지 이제 한 20년 됐습니다만은, 어쩌면 21세기에, 지금 우리 사는 21세기에는 중요한 학문이 어쩌면 데이터 과학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앞으로 한 70여 년 남았으니까 21세기가. 앞으로 또 정말 인간이 생각하기 힘든 새로운 학문이 막 나타날지도 물론 몰라요. 세상 미래 일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데이터 과학이 중요한 학문이다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데이터 과학의 역할은 뭐냐? 이미 제가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이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외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실은 데이터 과학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많이 발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와 직접 관련 있는 산업으로서는 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에도 이제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데이터 과학이. 그리고 이 데이터 산업은 저희 클라우드 산업, 클라우드 산업 여러분 아시죠? 클라우드라는 게 구름 아닙니까? 마치 공중에 큰 컴퓨터가 있어서 누구든지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서 끌어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클라우드 비즈니스 이렇게 부르는데, 클라우드 산업에도 물론 데이터 산업이 역할을 하고, 또 개인정보 활용 사업,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도 이제 또 우리가 이 데이터 과학이 큰 역할을 이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데이터를 써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산업. 여기에는 전부 다 데이터 과학이 중요한 학문 역할, 기초 학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초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앞에 1교시에서는 우리 인류 문명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고, 또 2교시에 와서 이제 통계학,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금방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먼 훗날 20년, 30년 후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5년, 10년 이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우선 직업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IT,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또는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 이런 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직업은 소멸될 겁니다. 점점. 여러분, 그렇지 못한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별로 머리를 쓰지 않고 루틴한 일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주문을 받는다든가. 요새는 전부 여러분 키오스크에서 자동으로 주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별로 두뇌를 쓰지 않는
루틴한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직업, 이런 직업들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지만 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직업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IT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그 분야의 직업들. 그리고 인간의 그 두뇌가 필요한, 인공지능 두뇌가 아니고 인간의 두뇌가 필요한 직업들. 예를 들어서 뭐 예술을 한다든가 또는 창작을 한다든가 문학 창작을 뭐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일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겠죠. 사람은 역시 그 사랑의 감정, 미묘한 감정,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기계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데 관련된 그런 직업은 계속 존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 학과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학문들, 데이터 과학과나 인공지능 학과 이런 것들은 다소 발생할 겁니다. 또 국가 경쟁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나라가 강한 나라냐 하면 땅이 크고 천연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인재, 기술, 특허, 데이터 확보량, 누가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인재, 기술, 특허, 데이터 확보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에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걸 좀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사회 인식의 변화, 이 삶의 질이 중시되는 사회 인식이 될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또 즐기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사회 인식, 각박하게 뭐 싸움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줄어들 겁니다. 아무래도 또 교육 방식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종래 교육 방식, 교사 칠판에 의해서 일방적인 그 교육 방식 이런 건 좀 사라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 또 챗GPT를 활용하는 교육, 또는 그 상호 토론식 교육, 체험 위주의 교육,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교육 방식의 다양화가 시행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미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그 20세기에 그 경영학을 창시한 피터 도라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인인데 저는 그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권 사서 보고 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미래를 가장 확실히 예측하는 길은 이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 예측은 어렵지만 미래에 우리가 얼마큼 잘 살 수 있는가, 어떤 나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그런 걸 예측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건 나라에서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내가 미래에 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어떤 직업에서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 이럴 때 그것을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만들어 나가야만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그래서 미래 예측이라는 것이 뭐 내가 모르는 거 뭐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이게 아니고 차츰차츰 준비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나라, 준비하는 사회, 준비하는 조직이 사실 미래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이 1차 산업혁명 덕택에 유럽이 급속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이 동양보다도 많이 앞서갔어요. 그리고 이제 서양의 문물이 결국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이 오늘날 가장 세계에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됐죠. 그렇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동양도 사실은 상당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동양이라는 것은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지금 우리가 공부한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빨리 기술을 개발한다면 세계 문명을 동양에서도 리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사실은 모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면서 우리가 앞서 나간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21세기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부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젊은 사람들, 강의 듣는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교시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